혹시 요즘 갑자기 체중이 줄고 있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식욕이 없어지고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가 사라지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내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82세 김민석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경험한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저를 떠났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기 1년 전부터 나타난 여러 신호들을 알아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호들을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지금도 저와 함께 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 몸은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생을 마감하기 약 1년 전부터 여러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쉽게 피로해하고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의사였던 제가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여긴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십니다. 저 역시 의사였음에도 아내의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한다면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가장 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배우게 되시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지식은 불필요한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하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10년은 더 벌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 평소 체중이 6개월 동안 약 5kg 정도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져서 좋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6세 이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희님은 6개월 동안가 빠졌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어 입맛이 없어져서 그렇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은 후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3에서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암 갑상선 질환, 소화기 질환, 심지어 치매 초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욕은 여전한데 체중만 감소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심한 피로감, 평소 쉽게 할 수 있던 일상 활동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상태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정호님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하루에 14시간 이상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골프채를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죠. 정호님도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한 결과 심각한 빈혈과 함께 혈액감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피로감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아내의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겼던 실수를 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좋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3번째 신호는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서였는데 저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번째 신호는인지 기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내에게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 하던 일상적인 일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 아내는 원해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과 정원에 50여 종이 넘는 꽃과 식물을 키우며 각각의 이름과 특성물 주는 시기까지 모두 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물들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줘야 할 식물에 영양제를 주고 햇빛이 필요한 식물을 그늘에 두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뇌종양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종양이 뇌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73세 최병우님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최병우님은 40년 넘게 바둑을 두셨는데 어느 날부터 바둑 규칙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뇌 작은 혈관에서 여러 번의 미세한 출혈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노인분들이 평소에 자하던 일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거나 평소와 다른 판단력 저하를 보인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뇌졸중, 뇌종양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겪는 심한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4번째 신호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년기 우울증으로 치부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이미경님은 평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의 총무였고 매주 산악회에도 참석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폐암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경님은 자신의 상태를 가족에게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즐겨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기본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라면 어르신의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려 주세요. 때로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여러분이나 가족에게서 발견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수면의 비율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불면증이나 과도한 졸음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생을 마감하기 약 9개월 전부터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통증과 호흡 곤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김용수님은 평생 6시간씩 규칙적으로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15시간 이상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뇌 속 작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콧고리의 시작이나 수면 중 호흡 정지는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낮 동안 지나치게 졸리거나 밤에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5가지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개발한 것으로 황금 3주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변화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춘천에 사는 83세 박순자님은 3일 동안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5kg의 체중이 감소했고 결국 위암 초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주에 사는 79세 강민호님은 2주 동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뇌의 작은 혈관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황금 3주법을 기억하시고 본인이나 가족 지인에게 앞서 말한 5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건강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체중, 식욕, 수면 시간, 기분 에너지 수준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훨씬 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실제로 대구에 사는 72세 이면우님은 제 조언을 듣고 건강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체중이 3개월 동안 7kg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을 찾아 대장암 초기 단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면우님은 지금도 저에게 선생님 그 건강기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일기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노트에 날짜와 함께 체중, 식욕, 수면 시간, 그날의 기분, 특이사항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 한 달을 돌아보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5가지 신호는 3주간 지켜보신 후 병원에 방문하시고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있을 때, 특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이라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내막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언어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테스트 원칙을 기억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나요? 웃으려고 하면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진 않나요? 이건 페이스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양팔을 똑같이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봐주세요. 한쪽 팔만 자꾸 처지거나 전혀 들 수 없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암즈 팔직임을 보는 단계죠. 말을 할 때 갑자기 어누해지거나 행설수설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건 스피치 말하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타임 시간이 생명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R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단 3시간뿐입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폐색 전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원인 모를 발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노인의 경우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할 수 있어 심각한 감염이 있어도 고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도 이상의 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망막 박리나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5세 오호정숙님은 갑자기 왼쪽 눈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했지만 나이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일주일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망막 방가 진행된 상태였고 완전한 시력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어떤 변화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부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응급 증상들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85세 이정인님은 건강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체중이 4개월 동안 6kg로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았고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수술을 받은 이정인님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며 매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8세 김동철님은 갑자기 평소보다 많이 주무시게 되었고 이것이 황금 3주법에 따라 3주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적절한 약물 치료로 지금은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체 변화를 단순히 나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 일기를 작성하고 황금 3주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 일기를 시작하시고 황금 3주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일기가 어려우시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어제보다 더 불편한 곳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더 아픈지, 숨이 더 차는지, 머리가 더 아픈지, 소화가 더 안 되는지. 이렇게 어제와 비교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3주 정도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달력에 간단히 체크만 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노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건강 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세요. 노인분들은 종종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단순히 나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경험한 후회를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망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황금 3주법과 건강일기 작성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질병의 신호를 노화로 오인하지 마세요.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라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한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정보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경험하셨거나 조기 발견으로 건강을 지키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당장 건강 일기를 시작하고 황금 3주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이험 신호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